김정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계에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그것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박에서 선통합시다. 무슨 말일까요? 선박에서 선통합시다. 뭐 선박 그러면 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선교 박람회를 줄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박이라고 그랬고 선통 그것은 선교로 통합시다 이런 뜻을 제가 한번 좀 재밌게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아이 캐칭이 되려면 그런 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박에서 선통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선교 박람회는 또 무엇인가? 아마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선박, 선교 박람회. 사실은 박람회라는 개념이 세상적으로는 뭐 경제적 용어도 되고 또 그런 모임이기도 한데 우리 선교계에서는 박람회라는 개념이 좀 약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션 엑스포라고 아니면 미션 페어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런 개념으로 지금 미션 그 새로운 동원 운동을 한번 좀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선교 박람회라는 그 계획을 지금 세워봤고요. 이것을 코리안 월드 미션 오퍼튜니티라는 새로운 어떤 기구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선교 박람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북미주 한인 교회들 선교 동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북미주 현실에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러면 동원은 어떤 교회들이 좀 더 많이 참여가 돼야 될까? 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나이 그룹들, 그 대상들이 누구일까?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이것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박람회라는 구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찾아낸 그 현장에 있는 선교적 기회를 사실은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좀 그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 장소, 기회, 뭐 만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박람회라는 구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선교지에 나가셨을 때는 아마 누군가 먼저 나가셨던 분이든지 누군가 그 선교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기회를 들으면서 도전이 됐고 또 거기에 그 도전과 부르심에 또 헌신하고 순종했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셨고 또 선교가 진행이 됐고 또 사역들이 개발이 됐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안 한 3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선교가 많이 성장을 하다가 요즘은 사실은 동원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교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는 동원부터 돼야 된다.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찾아낸 선교 동원을 저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교적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이 대회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기회를 어떻게 그러면 알려줄 것이냐. 그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박람회라는 개념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교회들도 오고 성도님들도 와서 같이 거기서 만나서 선교적 기회를 정말 한번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찾아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역 교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서로들 네트워크가 돼야 이 공동체로서의 선교 동원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동원 운동이 지금은 참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또 선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북미주에는 4,400여 교회가 지금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다수의 교회가 중소형 이하의 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미주의 형편은 지금 사실은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선교를 잘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 선교회를 또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중소형 교회 이하. 뭐 이 4,400교회라고 그러지만 100명 이하가 74%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50%가 50명 이하고. 자, 그러면 이 작은 많은 교회들이 과연 선교의 기회를 얻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죠. 그것이 질문입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잘하는 교회들은 잘하도록 계속 우리가 격려하고 해야 되지만, 좀 선교에 참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교회들, 예, 이런 교회들, 뭐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이거는 브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직도 선교의 기회가 접촉이 안 돼서 문이 안 열린 정말 그 많은 교회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선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거를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민교회 형편상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뭐 평생 미국에서 30-40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뭐 자업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고 뭐 비즈니스도 했을 거고, 자, 그런 좋은 사회적 경험, 인생의 경험이 사실은 지금 선교지의 형편상 전문인 선교, 또 동역 선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자비량 선교, 이런 분들이 충분히 선교에 동원이 되면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도와서 얼마든지 선교의 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단어가 지금 황금기 선교사라고 지금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은퇴한 목사님들, 전문인들 또는 성도님들이 65세에서 저는 70세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선교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미국의 형편은 65세 은퇴하면 연금이 나오죠. 예, 그러면 최소한 뭐 가서 생활하실 정도 나오고, 이제 작은 교회들이 공동체로 좀 같이 공동을 파송해드리면, 조금씩 선교비를 모아서 파송해드리면 거기 기도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뭐 단기 선교라든지 그 현장에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선교의 동원이 확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금기 선교사 그러면은 보통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이거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시죠. 은퇴하신다는 분들은.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재능과 은사가 어디에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기회는 또 어디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좀 뭐를 하고 싶어도 정말 내가 적당한 곳에 내가 연결돼서 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좀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교의 기회에 대해서 지금 171나라 27,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시는데, 거기에서 본 그 현장의 선교 기회들은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선교 기회보다는 아주 특별하고 정말 틈새가 있고 정말 좋은 선교 기회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 지역 교회들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특히 개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새로운 선교 운동인데, 이제는 뭐 다 우리가 알듯이 전문인 선교사 동원하는 것 참 중요한 시간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는 현장 중심, 그 현장에 맞춰지는 선교 계획들, 기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형 교회들이 같이 본격적으로 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는 혼자 하는 건 어렵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자라는 개념이 지금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가주에 한 1200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운동을 하고 선교대회, 그동안은 강의 중심, 선교 이론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또 그것도 필요하고요, 계속. 그러나 또 한편에 이런 실제적인 동원과 연결과 만남이 필요한 그런 구조의 선교대회를 지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선교 박람회는 장소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그 플로턴 시에 있는 그 우리 은혜 한인교회. 근데 이 정원이요, 은혜 한인교회는 미주 4,400교회 중에서 그 제일 큰 교회입니다. 넓이 크고 물론 성도 수도 많지만 정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기서 이렇게 박람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회장으로는 한기용 목사님이 이번에 수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교회는 우선 남가주에 있는 교회, 여기서 1200교회 중에서 한 10%면 뭐 120, 그 다음에 20%면 240, 그러면 240교회만 여기에서 참여를 해도 상당한 아주 그 동원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한 300여 명에서 최소한 100여 명까지도 오시면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그 텐트를 가지고 한 교회씩 서로 매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선교사님이 한 텐트 안에서 그 선교 기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선교 기회를 나누고 제공하고, 그것도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그 자기에 맞는 분야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11월 이번 올해 2018년 11월 5일에서 7일 월화수를 하고요. 아직 11월 4일은 뭐 선교 찬양 축제를 한번 좀 계획을 해보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장소도 주셨고, 장소가 이게 그 큰 교회 20에이커의 약도인데 정원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고요.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세계 한인 세계 선교 기회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KWMO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은혜 한인 교회가 이제 크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썬미니스트리스, G맨, 썬미니스트리는 저희 선교 기관이고요. G맨은 1세들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 전문 그 동원 네트워크를 G맨으로 보통 사역으로 합니다. 저희는 원래 2세 사역 전문 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1세로 지금 확대가 됐고, 우리 교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운영의 특징은 이제 자료들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교 기회가 책자로 좀 나와서 그것이 많이들 좀 알려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공동 주체를 그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300여 교회에서 최대한 한 100여 교회에 헌신을 한다면 아마 그 교회가 같이 공동 주체로 돼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선교사와 교회들을 매칭하는데 숙박비를 좀 제공해 주시도록 한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가 300불만 제공해 주시면 3박 4일 선교사님들 숙소를 제공해 저희가 본부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매칭한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신 김에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특산물들이 좀 있죠. 뭐 티나 커피나, 그러면 방문한 성도님들한테 좀 제공도 해드리고, 뭐 혹시 또 조금 더 넉넉하면은 성도님들이 좀 후원하시는 의미에서 좀 구매도 해주시고, 뭐 그래서 박람회라고 이름 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요즘은 뭐 자비랑 선교도 자꾸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한테도 그러고, 성도님들이 아마 선교지 특산물을 와서 맛도 보고 보면은 굉장히 또 좋은 또 매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는 강의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실제로 뭐 선교 이렇게 발제도 할 거고 논찬도 하면서
그 선교 기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주제로 우리가 좀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12시부터는 저녁 9시까지는 계속 그 텐트 10 by 10 그러니까 한 뭐 3m, 3m 되는 그 텐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천장만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과 뭐 교회 관계자들, 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갖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동원들은 이제 오후부터 그 여기 지역 교회들이 이제 좀 동원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점심 먹거리 이런 거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각 교회들이 뭐 좀 김밥도 만들고 오뎅도 만들고 그래서 서서 이제 교제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반 큰 선교 대회는 식사하는 시간도 길죠. 1시간에 2시간 막 이러면 물론 그때 교제도 일어나고 참 좋은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장점을 이 현장에서 같이 간단하게 나누고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대회 끝나면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식사도 한번 모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참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관점입니다. 운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 먹거리도 한 1불에서 2불 정도, 그 매칭해주는 교회에 선교사님을 모시는 매칭 교회가 성도님들이 오셔서 좀 봉사하시면 좋겠죠. 뭐 샌드위치도 할 수 있고 뭐 미국식 또 간단한 음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영어권 차세대들은 주말에 교회에 오니까 동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어권 목회자들, EM 패스터들이 좀 열심히 참여하면 충분히 주중에도 우리 영어권 2세들이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때쯤. 그러면은 우리 2세들이 단기 선교 기회를 거기서 얻어볼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우선 남가주에 1200교회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선교 축제를 좀 만들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역 교회들이 이제 각자들 더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그런 운동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셔서들 그냥 뭐 선교 기회만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매칭한 교회로 방문하셔서 주일날 설교도 하시고, 뭐 우리 중소형 교회들이 아니면 또 일반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은 뭐 부흥회 한다 할 때는 이번에 그 선교 부흥회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끝나고 대회 끝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면요 남가주는 참 좋습니다. 비도 안 오고 산들산들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선교사님들 오시면 여기 지역 교회들 좀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민교회 형편이 좀 아시겠지만 이 이민교회가 형성이 사실은 1903년에 보통 하와이에 이민이 시작돼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했죠. 인천 내리 감리교회나 그 인천 지방에 있는 거기에 그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온 분이 사실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교인들 중심으로 이민 왔고 배를 타고 왔죠.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우리 한인들 그 처음에 온 이민 선조들이 뭐 거의 노예처럼 살았대요. 하루에 그 당시 10센트, 그리고 뭐 허리를 피면 뭐 채찍으로 맞았다는 그 기록도 받고, 그러나 거기서 그 인천 지방에 있는 감리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 농장 안에서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 북미주 한인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말 중반에서 말부터 이민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LA 타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는 LA에는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 그 다음에 저쪽에 충현선교교회, 거기 그 당시는 또 정 목사님이시라고 정상호 목사님, 그 다음에 나성영락교회 우리 박희민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김계영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는 그 은혜한인교회 시작하신 김강신 목사님,
예, 이런 분들이 또 워싱턴에는 그 이상원 목사님, 물론 지금 소천하셨지만 예, 워싱턴 중앙교회인가요? 그러면서 뭐 또 거기 뉴욕에는 장영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민교회의 특징은 초창기에 몇 교회 안 되는 교회들로 시작할 때 선교가 시작되고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것이 맞물려서 1980년 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첫 텀을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이제 다 거명을 못 드리지만 몇 분들이 그 당시 오셨어요. 이 미국을 오셔서 방문도 하시고, 예, 그렇게 됐죠. 그리고 1988년도에 KWMC가 시작이 되죠. 시카고에서, 위튼 칼리지에서. 예, 그거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대회가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그 대회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 나가셨던 이은무 선교사님이 첫 텀을 끝내시고 그 위튼 대학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한인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최일식 목사님 교회를 나가시고, 또 최일식 목사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교에 도전이 되셔가지고 사실은 1988년에 KWMC 제1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한참 열심히 하시는 50대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1980년 중반쯤 이렇게 다 한번 모여서 한 50여 분이 모였대요. 그래서 선교 대회를 하자. 그래서 KWMC가 시작이 됐고 제1회를 최일식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2대부터는 이제 고석희 목사님이 이제 계속 그것을 맡아서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냥 뭐 거명만 하자면은 지금 계시는 분들, 뭐 우리 그 플러에는 박기호 교수님, 또 그 케냐에 계셨던 임종표 선교사님, 또 감비아에 계셨던 이지한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민교회를 오셔서 선교를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오셔서 선교, 사실은 재정동원보다는 제가 알기에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러 오셨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력동원이죠. 선교 기회를 많이 설명을 했죠. 그 당시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 오셨습니다. 뭐 김한령 목사님, 기우식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미국의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아마 그때 그 동원운동을 하셨던 거로 제가 압니다. 여기에 다 일일이 거명을 못 드렸지만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참 귀한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이 현장 개척도 하셨고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동원도 사실은 개척을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1955년도에 그 서울 영락교에서 한경진 목사님 담임 때 파송을 받으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김광명 그 사모님이 56년 4월인가 6월에 도착하셨죠. 홍콩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최찬영 선교사님은 사실은 이제 60년도쯤에 중반쯤에 와서 공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 막 선교가 시작이 아직 안 될 때지만 국제적인 리더십으로 그 성소공회라는 데서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로 그 사역을 크게 하셨고, 그 당시 함께 일하시던 그 밑에 스태프들이 나중에 다 이 플로의 교수들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한국 선교를 시작하셨고, 또 조동진 목사님 아주 귀하신 일 하셨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가서 한국에서 선교운동의 그 팀이라는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션을 만드셔서 아주 초창기에 선교운동을 시작하시고, 거기에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초창기에 이은모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뭐 조용중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다 출신이세요. 그래서 큰 일들을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는 우리 북미주 한인교회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 처음에 나가시면서 오셔서 선교 동원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선교 동원에
그 재점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강의 중심의 선교대회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또 강의 중심의 선교 포럼도 있었고, 또 강의 중심의 선교 세미나도 있고, 사실은 각 지역마다 상당히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교사님들끼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건 참 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마주쳐야 이 뭐가 좀 스파크가 일어나죠. 선교적 동기가 좀 부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박람회는 그런 개념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요, 그 성도들이 언제 선교의 동기부여가 되느냐, 선교의 공감력이 커지느냐, 그거는 중요한 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은 가장 큰 선교의 공감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지금 이제 남가주에서 시작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선교 운동, 그거는 선교 동원을 초점으로 하는 운동을 좀 하자. 그래야 이제 차세대로 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하고 2세들하고 좀 갭이 있지만, 어른이 나가 있으면 당연히 그 교회가 연결이 될 것이고, 또 부모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자녀 세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차세대 선교 운동은 사실은 단독으로 2세들부터 시작할 수가 없고, 우리 1세들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여 년을 영어권 2세 단기 선교 운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2세 사역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2세 특성도 좀 아는데, 그래도 1세들이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선교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 에너지는 참 교회가 작던 크던, 에너지가 크던 작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역교회들을 선교하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다만 이 선교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선교 박람회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교회 선교 동원력을 증대시킬 때는 첫째로는 사실은 목회자의 선교 지도력,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선교 공감력, 세 번째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동원력,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재정이 있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 재정 헌신력입니다.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도전도 할 때 사실은 성도님들이 재정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커져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반대로 했습니다. 5번부터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교회에다가 선교 재정 헌신을 위해서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자꾸 부탁하시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선교회는 재정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재정은 나중엔 당연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사람을 동원해 주시는데 초점을 좀 맞춰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 지도력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공감력이 커지는 그런 동원과 재정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도전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미주 한인교회들은 단기 선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동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처음부터 장기 선교사를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선교를 하는데, 단기 선교가 잘 진행이 되면 교회 안에 그 동원력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이 선교가 지속이 되고 다시 그 리사이클이 되고 리프로듀싱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재생산력이 되려면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가 진행되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선교 진행을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정 헌신력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되면은 이 목회자가
다시 선교 지도력이 커집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지원받는 선교 그 후원들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표현이 좀 작은 교회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중소형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동원해서 선교 공동체 한 5에서 10교회 정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 한 공동체가 이름을 해서 강소형 선교교회라고 얘기를 해서 그 운동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옛날에 우리 농번기 때 두레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뭐 내 밭도 이웃이 와서 도와주고 나는 그러면 다른 밭도 가서 나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 두레 선교의 개념이 사실은 이 강소형 선교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어느 선교적 기회를 봐도 그 교회 안에 그 맨파워가 없으면 이웃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 맨파워가 선교 자원자가 나가면 같이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뭐 50불, 100불 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황금기 선교사 은퇴하신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1,500불 평균 연금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좀 편하게 생활이 되시도록 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선교비는 우리 같이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본인이 맡으신 사역을 돕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뭐 1년 내내 계시는 것보다 3개월 가시고 1개월은 오셔서 뭐 건강검진도 하고 자녀도 보고 그 다음에 오시는 이유가 사실은 선교 동원입니다. 3개월 동안 하시다가 오시면 그 선교 간증 뭐 그러다 보면 또 여기 교회가 한번 갈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3개월씩 3번 9개월을 나가시고 한 달씩 3번을 들어오셔서 쉬시고 또 준비해 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 65세부터 70세 사이에 그렇게 헌신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우리는 황금기 선교사 강소형 선교교회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소형 선교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확산이 돼서 뭐 남가주에서 시작되고 북가주로 가고 중부로 가고 동부로 가다 보면 충분히 주마다 몇 개씩 공동체만 나와도 우리 50개 주에 최소한 뭐 200~300개 공동체가 나오면 그거 참 아주 정말 굉장한 선교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황금기 선교사 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기 선교사 참 이 고령화된 사회 뭐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뭐 65세에서 85세까지는 이제 중년 세대라고 아예 규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노령화된 분들도 충분히 건강하시고 또 선교적 기회가 있다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못 나가도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또 지원하는 선교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가 물론 은퇴하셨는데 컴퓨터 전문가세요. 그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못 따라할 정도로 지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굳이 안 나가셔도 여기서 선교 그 컴퓨터와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럴 경우는 아주 특별한 전문인이시지만 일반화되신 분들도 충분히 일반직을 가지셨던 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현장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사역의 종류가 155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교사님들이 뭐 메인으로는 그 교회 개척, 교회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사역 이런 걸 많이 하시지만 그 외에도 작게 하시는 사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여기 일반직으로 하셨던 분들이 누구나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면 2015년에는 한 500여 명 대충,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제로 파송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242명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는 올라가다가 2015년 전에는 보통 평균 1,000명 이상 나갔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플래터 이렇게 평지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수받고 뭐 교회 개척하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고 이제는 비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들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이제는 연세 드셔도 이제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입니다. 꼭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북미주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남미에도 우리 한인교회 많고요. 사옹파울루 그 봉해지로라고 거기도 뭐 한인 중심 사회가 있는데 한국교회 많죠. 뭐 방콕에도 한인교회 있고요. 필리핀 마닐라에도 있고 뭐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많습니다. 이 교회들이 현지에서 선교 동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런 운동도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선교 부스를 만들어서 선교 기회를 좀 이렇게 전달하고, 중점은 인력 동원, 그 다음에 이제 사역 개발과 동원,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가겠죠.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대형 교회 중심이 아니고 중소형 교회들이 같이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물론 작은 교회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많이들 아시는 부분도 있으시겠는데요. 특히 이민교회, 작은 교회는 사모님들 거의 일하시죠. 그리고 목사님들 사례가 적으시죠. 뭐 솔직히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뭐 밤에 뭐 청소도 하시고 페인트도 하시고 사실은 그렇게 해요. 목회를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으니까 쉽겠다 생각하는데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조건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또 특히 요즘 은퇴한 선교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도 요즘 많으시고 또 성도님들도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자원으로 우리가 동원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선교 기회가 접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기도도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방문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더라도 자꾸 선교 기회를 목회자들이 활용을 해서 성도님들한테 좀 알리고 또 정말 권하고 이렇게 해서 파송도 하고 하는 거, 이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선교 기회를 만나지만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은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드냐. 그 다음에 은퇴 후의 황금기, 뭐 미국은 사실은 은퇴하시면 연금 때문에 여행도 많이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사실은 좀 편하게, 사실은 미국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뭐 3, 40년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몸도 많이 뭐 상하실 수도 있고 피곤도 하시고 뭐 그동안 못한 일도 하시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 인생의 골든타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가서 섬김으로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오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거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내가 평생 내 일을 하느라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했고 타국에 있는 타민족에게 복음 한번 못 전했는데 우리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보내자는 거예요. 실버가 아닙니다. 황금기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2세들한테는 단기 선교 기회, 뭐 목사님들이 그 알면은 그 교회에 있는 EM들을 2세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같이 개최를 한다. 이제 중소형 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 300불을 지원해서 매칭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한다 그러면, 교회는 사실은 300불은 뭐 큰 돈은 아니에요. 뭐 개인이 사실은 헌금을 해도 되는데, 그러나 교회가 선교에 사실은 입문,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 선교적 그 디바인 커넥션, 하나님의 신성한 연결들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앞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도해 주세요. 이 북미주에 새로운 선교동원 운동이 일어나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미전도 종족도 있고, 정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원 부대로 가고, 그렇다고 또 요즘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황금기 노년 세대에 은퇴하신 분들이 오시면 문제가 많으시대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잘 가셔서 잘 적응하시도록 충분히 우리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또 미국의 황금기 선교사 이렇게 노년 세대는 사실은 이 다민족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 경험이 넓고요. 예, 또 언어도 기본적으로 영어도 되시고, 예, 다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수평적 그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가 그래요. 나이가 미국은 60세하고 10대도 hey brother, hey my friend, 이렇게 친구 관계, 수평적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 한인들은 조금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 이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해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북미 지역에서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또 하나의 준비를 이 설문을 좀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때, 예, 이게 타치 스크린이라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11년에 그 설문을 조사했어요. 미주 한인교회 선교지 연결에 대한 특성 연구 설문을 해보고 좀 통계를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은 많은 교회는 아니고 우선 아는 교회도 한 50교회를 제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적은 미주 한인교회가 한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이제 어떻게 왜 후원을 하게 됐는가, 그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개인 연고가, 한국은 이 인맥 연고가 중요하죠. 같은 교단 이렇게 친구 이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요인인가, 아니면 현장 사역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현장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는가, 또 아니면 선교 사역의 기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회 정보를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연결하고 후원하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랬고, 그 당시에는 황금기 선교사 개념은 있었지만 단어는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 개념으로 황금기 선교사 파송운동의 가능성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설문을 통해서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 후원 결정을 주는 미주 한인 목회자들의 기준과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목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자 구성, 이분 중에 52명 중에 40명은 담임 목회자, 그 다음에 7분은 선교 담당 목회자, 그 다음에 일반 부목사, 그 다음에 목회를 은퇴하신 분 한 분도 참가가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담임 목회자가 77%로 아주 거의 중요한 이제 관점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닌 협력 또는 후원하는 선교사와 연결된 동기가 무엇이냐? 예, 근데 제일 큰 동기는 43%가 선교사역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교단, 개인 인맥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것이 선교사와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 확연, 지연 같은 관계들, 교단 이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선교사와 직접 만남을 계기로, 그리고 또 지인과 타인의 소개로, 그 다음에 선교지 지역과 종교권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예, 다 이제 아시겠죠? 예, 43%하고 25%를 더하면 중요한데, 지연이 중요하고 학연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교 사역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연결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선교지 후원을 결정할 때 개인 연고가 없어도 현지 사역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예, 보세요. 47명의 담임 목회자들께서 92%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미국은 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큰 벽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됐고, 할 수 없다가 8%. 예, 이렇게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교지 연결할 때 재정보다는 교회 내 선교 사역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이 교회 내에 있다면 연결을 결정할 수 있는가? 재정이 아니라 인적 자원이 있다면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98%가. 이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생각은 재정이 아니고 사역과 연결되는 인적 자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연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또 저희도 선교운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예, 또 지역교회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 질문이,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몰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비전과 같은 선교지 사역 정보, 기회라고 얘기했을 때 정보를 알았을 경우 관심이 생기면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 파송을 시도하겠는가? 우선 단기 선교팀 파송할 수 있겠느냐? 같은 지역이고 정보가 있다면 하겠다고 98%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고. 다섯 번째 질문, 교회에서 후원 선교지 선정의 기준을 선교사와 연고로부터 벗어나 선교지 사역을 기준하는 방침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동안은 연고 위주의 선교사를 연결하고 파송을 했다면 사역 기준으로 그거를 그냥 나랑 개인 연고가 없어도 바꾸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90%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만 정말 이 교회들이 볼 때 이거는 필요한 사역이구나. 어느 지역엔 정말 고아원 사역이 너무 필요한데 그것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 바꾼다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선교지 사역을 소개받았을 때 선교 사역 내용과 비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동일한 방향일 때 장기 후원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 후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역 내용과 비전이 교회와 같으면 그 장기 그 사역으로 후원을 동역으로 장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후원을. 예, 이런 거죠. 물론 액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회자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선교단체나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소개했을 때 선교지와 연결되도록 당회 또는 선교위원회에게 제안할 수 있겠는가. 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그런 걸 제안하겠죠.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선교단체, 물론 선교단체가 나랑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다 그래도 좀 가깝고 이렇게 증명이 되고 이런 곳이라면 이단이 아니면 이제 되겠죠. 근데 이런 단체들이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그러니까 선교지가 아니고 사역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선교지 사역을 소개할 때 선교지와 연결되도록 교회적으로 당회도 해보고 또 같이 공동으로 그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번 다루어 보고 할 수 있느냐 하겠다는 겁니다. 98%, 예, 52명 중에 50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8번.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본인 또는 교회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을 어느 선교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원래 이제 교회가 이런 사역을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았습니다. 어떤 사역에 정보가 있어서 기회가 생겼다. 그럴 때 그 선교 사역과 동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있다가 그렇다고 본다가 90%입니다. 예, 47명 5명.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자꾸 물론 제가 증명해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선교 기회와 사역의 기회를 교회에다 연결하면 그것이 선교와 직접 연결이 되고 선교 동원이 일어나겠는가를 사실은 뒷그림으로 그린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고요. 미주 한인 목회자들은 선교지 사역에서 관심이 있으면 교단과 교파, 연고주의를 초월해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연고, 교단, 이거 교파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응답을 한 거죠. 예, 이것이 84%. 예, 그렇게 됐고요. 이제 또 미주 한인 목회자들은 선교사들 중에 소외 지역과 후원이 약한 선교사들의 정보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교 네트워크로부터 받을 때 우선순위에 놓고 도와줄 마음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본다. 84%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교 기회를 만드는 운동은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 동원에서 표본조사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 기회 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 공식화되면 여기서 나가는 선교 기회들이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렇게 자기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새로운 선교지 사역을 찾기 위해 기회를 늘 만들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가 스스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들이 선교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제 그 질문인데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본다가 이제 거의 반반이에요. 그 일부러 선교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게 54%고 나머지는 안 한다.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새로운 선교 사역 정보를 받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만약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죠. 새로운 사역 정보를 받았을 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제 실제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본다. 69%, 70%가량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교의 기회를 계속 우리가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교의 기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기회 이렇게 관심을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한국에서부터 뭐 부흥회하다가 은혜 받고 나가고 뭐 처음부터 물론 저 선교사 사명을 받고 신학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또 끝나고 나서 중간에 그냥 정말 직분을 못 받은 평신도를 했지만 안수를 안 받으셨어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만 되는 선교지도 많고 또 자비량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 한국 선교가 최찬영 선교사님 1955년 사실은 해방 후 1호 선교사님으로부터 파송이 돼서 시작이 돼서 171나라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정말 우리가 계획적으로 또 정말 아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요즘 뭐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해서 인터넷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네트워크와 이런 또 운동과 이런 것들을 또 비즈니스 미션과 전문인 선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학 박사를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사역인데 이거를 그냥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자료화하고 논문으로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뭐 현장 조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정확하게 이 5가지 선교 에너지를 교회를 측정하는 방법, 거기서 나온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나누면서 우리 2018년 11월 5일에서 7일 거기서 열리는 남가주에서 열리는 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서 장소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작은 교회들 교역들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우리 은혜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한기영 목사님이 기꺼이 그런 걸 교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참 큰 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는 대형교회 중심의 운동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보편화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선교 동원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사실은 저희 썬미니스트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과 우리 지맨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 이 지맨 배경에는 지금 현재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사실은 지도위원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조언도 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선박에서 선통합시다. 선교 박람회에서 선교로 통합시다. 교단도 교파도 나이도 어떤 재능도 다 선교로 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